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극장에서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 원작 그 만화 코믹스가 있는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인데 뭐였지? 블루 자이언트라고. 아, 블루 자이언트. 네, 아, 그 재즈하는 색소폰 부는 그 주인공의 얘기를 다룬 그 원작 코믹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올해 초에 일본에서 개봉해서 제가 그 아는 분들이 그 뮤지션들이 일본에 직접 그거를 이제 직관하러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음,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는 개봉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같이 가셨다 그랬는데 개봉했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개봉을 하긴 했는데 뭐 여전히 그 재즈라는 음악은 그렇지, 굉장히 뭐, 마이너한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장르 관심을. 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러 극장에 가는 거는 뭐 미야자키 하야오 그 정도 그런 아니면은 거장이 하는 작품이 아닌 이상 웬만해서 이제 잘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게 개봉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저는 이 블루자이언트를 보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극장에는 이제 그 관객분들이 상당히 적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혹시나 그 뭐 이 원작 만화를 아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 극장에서 빵빵한 그 음악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뭔가 뮤지션의 성장 스토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추천을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사운드가 중요한 장르니까. 네. 그래서 거기 영화 내에서도 그 애니메이션 내에서도 실제로 그 재즈 연주를 하고 일을 했었던 그 공연 장면이 상당히 주를 이루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담당한 OST를 만든 이 히로미라는 이 재즈 피아니스트도 대단한 분이고 여기 그 OST에 나왔었던 그 모든 뮤지션들이 일본에서 되게 내노라 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 OST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뭐 10번, 20번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한번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네. 처음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음악을 잘 모르고 재즈 잘 모르셔도 그 큰 화면과 그다음에 빵빵한 사운드를 들으면 분명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어렵게 이 라이센스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웨일 리뷰인데요. 네. 더 웨일도 이제 올해 초에 개봉했었던 영화고, 저도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이제 관심 있었는데 이제 극장 가서는 못 봤었다가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가지고 또 보게 됐는데 너무 역시 또 감동이었고, 그쵸. 이 영화가 짠한 게 너무 실제 배우의 인생과 겹치니까. 저는 이 감독이 이 브랜든 프레이저를 캐스팅한 거 진짜 신의 한 수였고 네. 브랜든도 흔쾌히 자기의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에 또 뭔가 또 자기도 이렇게 좀 자기의 모습을 본 거 아닌가? 투영을 네. 하듯이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단한 작품이 나왔는데 참 이 뭔가 호흡이 잘 맞았다 감독과 배우의 네. 좀 그런 느낌이. 또 그 브랜든 프레이저의 실제 그 인생 얘기를 저도 이제 막 그 찾아봤었는데 나도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되게. 그쵸. 그러니까 분명 미이라 때만 해도 우린 되게 약간 정말 메이저 잘 나가는 헐리우드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뭐 비주얼도 괜찮았고 나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분명 약간 이제 잘 나가는 미남 배우였는데 이 이상하게 인생이 꼬일라니까 되게. 지지리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꽃길 걷는 것처럼 미이라 시리즈가 네. 빵빵빵 터지면서 되게 좀 손쉽게 스타의 길로 들어섰나 싶은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뭔가 히트 친 거에 비해서 자기는 실제로 돈 번 것도 별로 없고 돈 번 것도 다 뭐 병원비로 쓰고 심지어는 그리고 본인도 건강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지고 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결혼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 이혼한 와이프 때문에 좀 인생 그렇게 나락간 게 난 좀 큰 것 같던데 그게. 그게 좀 이 배우뿐 아니라 미국에는 심심찮게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 잘못 만나가지고 조니 뎁도 그렇게 될 네. 뻔했고 뭔가 좀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자기의 어떤 뭐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되게 이상하게 뭐 그 여자는 이제 이혼한 와이프 갑자기 막 그냥 작정하고 뭐
이 남자 재산 뜯어 먹으려고 그냥 네. 덤벼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인생이 날아가버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는 졸지에 그 위자료 내느라고 뭐 허리 휘게 되고 뭔가 네. 위자료가 너무 그 사람의 어떤 처지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과중하게 매겨졌던데 그래서 그거 갚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건강 나빠지고 뭐 몸망치고 다 그렇게 하더만 그래서 이렇게 인생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약간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 미국은 워낙 그 뭔가 개인의 저 뭔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존중받는 나라라 그런지 서로 간에 뭔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저거 돼도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법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내 변호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서는 고소고발이 있어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거든. 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아니 내 변호사?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난 변호사 상담 받을 생각만 해도 돈 막 무서워가지고 비쌀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능력 좋은 유능한 변호사를 쓸수록 뜯어낼 확률은 높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배우의 인생 자체도 너무 뭔가 우울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배우의 인생이 너무 이 영화랑 겹쳐 보이고 투영돼 보이는. 뭔가 이게 브랜든의 실제 생활인 것만 같은 좀 그런 네. 느낌적인 나 진짜 느낌. 그냥 이 배우 실화 아닌가 이거 약간.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배우 자체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영화죠 그냥. 맞아요. 더 웨이. 그래서 난 심지어 이것도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이렇게 살찌웠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특수 분장도 좀 같이 네. 덧붙인 건데 근데 너무 이 영화에서 일단 모습 너무 충격적이고 그치. 솔직히 이 포스터부터가 얼굴부터 나 처음에 이제 이 배우 약간 디테일하게 그 인생 얘기 훑어보기 전에 약간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 되게 순간 딱 보자마자 이 배우 옛날 안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그 미라에 나왔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라고 진짜 도저히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됐지 막 그 네. 나도 뭐 그 영화 포도 보자마자 걱정이 되는 거야 되게 이 사람 왜 이러지 약간 정말 문제 있나 약간 네. 건강 문제 생겼나 막 그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정말 브랜든 프레이저를 위한 영화죠. 그렇죠. 브랜든이 없었으면은 이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 영화가 맞아요. 좀 안 됐을 수도. 근데 저는 되게 보고 놀랐던 게 처음에 그냥 뭐 감독이 누군지 뭐가 뭔지 모르고 사실 브랜든 프레이저만 보고 사실 이 영화를 본 건데 그렇지 감독도 감독이 훌륭한 진짜 감독이지. 영감독이더라고. 이 에런. 에로노브스키 이 감독이 가만 있어봐. 이 감독이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무슨 영화 찍었어? 치하고 저거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던데 보니까는. 그렇죠. 명감독. 왜냐면 제가 그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었던 그 초창기 그러니까는 다 감독직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관련한 작품을 보면 파이, 레퀴엠 여기 이제 연출각본 했었고 더 레슬러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홍보로 나갈 때는 블랙스완이 유명하니까는 블랙스완에 무슨 뭐 누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긴 했었는데 요 전작인 그 마더도 저는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영화라서 이것도 저거 봤었는데 어쨌든 이 감독이 이런 명작들을 했었던 대단한 감독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 영화는 진짜 그 뭔가 이게 사실은 줄거리가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울컥할 만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보고 나니까 이렇게 눈물이 저절로 나는 좀 그런 그 영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계속 영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전 단순히 뭔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 지금 화란 리뷰할 때 같은 이제 좀 같은 맥락인데 이 영화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다큐를 보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실제 브랜든 프레이저의 그 생활을 내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가 브랜든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 정도 느낌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뭔가 난 이제 이 배우가 딱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막 그게 같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막 짠하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야. 그런 장면들마다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됐나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 캐릭터의 얘기만으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 브랜든을 겹쳐서 보는 거야 내가. 맞아요. 그래서 이 양반 왜 이렇게 됐지? 왜 살을 못 빼지? 왜 이렇게 의지 박약이 됐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니까 내가 영화 보는 관객 입장에서
그 계속 그 영화 상영 내내 안타까움만 계속 맞아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이제 이 영화 스토리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아 저게 저 본인의 의지가 저렇게 안 따라줘가지고 저렇게 몸을 저렇게 망쳤다라고 뭐 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막 냉정한 어떤 그 질책보다도 그냥 아 저 사람은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안타까운 그냥 네. 안쓰러움. 그치. 왜냐면 이제 진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정말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위험한 정도까지라서 그러니까는 설정이 270kg인가 뭐 그 정도 네. 나가는 걸로 하는데 그 제가 70kg 정도 나가니까는 200kg를 제가 이제 항상 업고 그렇지.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본인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가누지를 못해서 이제 막 그 보조기를 이용한다던가 뭐 항상 거의 집에서 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말이 270kg지 그 뭐 170kg도 엄청난 건데 진짜 야 이거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무게다. 네.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교수 일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자기 외모가 그러니까 차마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는 안 되고 이제 약간 통신 약간 수업을 하잖아요. 되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전 이 영화 첫 장면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되게 첫 장면이 이 주인공이 이제 자유행위를 하는데 또 난 그 자유행위 하는 것도 그런 건데 뭔가 숨소리가 이상하길래 자유행위 하나 이랬는데 보고 있는 야동이 이제 게이 포르노를 보고 있죠. 되게. 네. 그러니까 둘 다 자세히 보면 둘 다 남자길래 아,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이 성 정체성, 성적 취향이 그러구나. 게이였었구나. 네, 그래서 게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강렬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처음에 어떤 그 장면조차도 뭔가 좀 한멸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짠하게 느껴지고 좀 이 영화 이제 또 많은 상징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그 이제 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약간 이렇게 무리를 하거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좀 해도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이제 네. 숨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또 그거 하다가 누가 그 예상치 못한 방문객 때문에 그 이제 그 전도 활동하는 뭐 그 종교 활동 네. 전도하려고 하는 그 남자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불청객이 와가지고 또 화들짝 놀라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남자한테 뭐 자꾸 뭐 그 자기 문구 읽어달라고 이제 그 자기 딸이 옛날에 썼던 그 에세이 네. 문구를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진정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종교 활동, 전도 활동하는 또 뭔가 약간 좀 종교에 이상하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젊은 남자. 약간 정상적이지는 않은 네, 그런 그래도 느낌이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와 또 뭔가 그 싸가지 없는 딸의 이제 그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딸도 이제 보고 있으면 또 뭔가 되게 물론 이제 후반에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딸의 본심을 또 알게 되고 또 딸도 약간은 이제 변화를 한단 말이야. 되게 이제 바뀌지만 사실 좀 중반까지 시종을 가는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약간 좀 이제 저 딸내미 저거 약간 이제 그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이 영화의 그 엔딩도 그렇고 약간 그 딸과의 뭐 스토리 이런 거 좀 버드맨도 약간 좀 생각나더라고 솔직히. 전 버드맨이 바로 연상됐어요 솔직히. 마지막 특히 엔딩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도 있고. 엔딩이 뭔가 둘 다 다르긴 다르네. 네. 여기서 그 주인공의 친구이자 약간 또 그 돌봐주는 그 여자 그 친구 이제 그 여자 친구는 이제 죽은 애인의 동생이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주인공이 사랑했던 남자의 남자의 여동생. 네. 근데 또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보면 되게 그 애틋하고 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남녀로서의 사랑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표현되는 약간 애정 그 관계는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느낌인 거야 되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이성과 이성의 느낌이 아니고 과거에
연인의 이 여동생이 주인공을 돌봐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도 약간 주인공을 만나면서 뭔가 어쨌든 좀 이렇게 안식을 가지는 네.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서로 간에 돌봐주면서 네, 그 서로 이렇게 기대고 뭔가 있는. 그 빈 곳을 서로 네. 이렇게 약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인 친구면서 실제 또 여동생 같이 이제 돌봐주기도 하면서 어떨 땐 또 엄마 같이 돌봐주기도 하면서 네, 잔소리도 하면서 네, 주인공한테는 사실 이 여자가 없으면은 굉장히 큰 버팀목 음, 같은. 그쵸, 인생이 훨씬 더 암울해졌을 것 같은. 네, 이 네.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음. 돌봐주니까 이 여자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연락 잔소리 맨날 해. 음. 그만 좀 처먹어라 잔소리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막상 또 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야, 그 냉장고 가서 꺼내 와라. 그리고 본인이 또 사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얘 좀 이 주인공한테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절제를 해야 되고 그걸 알면서도 또 뭔가 차마 인간적으로 또 그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끊지를 못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푸근하게 딱 그게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주인공은 이제 크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난 왠지 좀 뭔가 마음이 되게 훈훈하고 되게 맞아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짠하면서 좀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좀 뭉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그 보면 내내 좀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또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상에도 그게 많잖아 되게 뭐 고도 비만이었는데 막 엄청난 의지로 집념으로 막 그렇게 살 완전 싹 빼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뭐 은근히 인터넷에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 그나마 그게 가능한 거지. 네. 저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선을 넘으면 아 저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 또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아슬아슬한 장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초고도 비만 상태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려 그러면은 나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조마조마해. 그러니까 막 맞아요. 그 보조기를 안 쓰면은 왜냐면 자기 몸무게를 자기가 지탱을 못 하니까는 그렇죠. 서면은 바로 저대로 다리 그냥 아예 다리가 자기 무게를 지탱 못 하고 부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그게 그 조마조마한 거야 되게. 그치. 움직일 때마다 예, 예. 저 사람 저러다가 그렇죠. 매번 이제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그 일부 자기 모습을 블라인드 그렇죠. 자리에서 예, 예. 검게 해가지고 캠을 이렇게 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됐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처지를 우리가 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곳곳이 나오는데 이제 항상 그 피자 배달부가 아하. 와가지고 그래도 항상 밖에서 말을 살갑게 걸고 인간적으로 대해줬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이 주인공의 실물을 봤을 때 사실은 뭐 그 피자 배달부가 뭐 그렇게 딱히 뭔가를 한 건 아니지. 그냥 약간 보고서 좀 놀란 것 뿐이지. 예. 근데 그 피자 배달부의 그 눈빛과 그 표정을 이제 보고 나서 그날 이제 갑자기 이 주인공이 또 미쳐가지고 막 이제 폭식을 막 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열폭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실제로 이제 피자 배달부의 눈에서 그런 것들이 비친 게 이제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긴 네, 한데 뭔가 자기를 경멸하는 약간 뭐 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아무튼 그 장면들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저게 뭐 그런가 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또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또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 주인공이 어쨌든 간에 뭔가 좀 그 말투나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섬세한 사람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외모가 그런 이래서 거 있지. 이렇게 좀 비만이라 그렇지 뭔가 말하는 거나 막 그런 애초에 그리고 사실 글 쓰는 일을 그치. 하는 거 자체가 그냥 감성적인 사람인 거고 맞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 배달부의 그 눈빛을 본 그날 막 갑자기 막 이 피자 막 세 개 세 조각 막 이렇게 그러니까 피자를 이렇게 막 샌드위치로 예. 이 큰 피자를 접쳐가지고. 그다 저거 보면서 저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나도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는데. 특히 미국 피자 막 열나 짤 텐데 아. 그 코스트코 피자 가끔 먹으면은 진짜
엄청난 그 나트륨의 그거를 두껍고 짜고. 네, 근데 그걸 막 세 개를 막 겹쳐서 먹는 장면. 근데 난 그 장면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되게. 맞아요. 나 살면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단 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치. 뭔가 맛있게 먹는다기보다는 음식에 뭐 밥풀이 분풀이 네. 하듯이 거기서 분노에 이제 먹방을 하는 뭐 거야, 되게. 치킨 먹고 뭐 피자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의 그 뭔가 이제 섭취하는 장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저렇게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가 하는 뭔가 그 애잔한 마음이 들면서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공포스러우면서 슬프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뭐 평소에도 별로 먹는 거 잘 절제 못해서 절제 못하고 그냥 뭐 계속 이제 그래도 그나마 야금야금 이렇게 그래도 약간 눈치 보면서 내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또 절제 못하고 막 먹으면 안 되지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그냥 이렇게 된 거 약간 뭐 다 약간 자포자기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 먹고 뒤져버리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런 느낌인데 근데 확실히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제 좀 병이라고 하기 좀 네, 뭐하지만 어쨌든 정신적으로 좀 아픈 문제가 면도 있지. 있긴 있는데 네.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70kg는 말이 270kg 제 주변에도 이제 옛날에 운동할 때 보면은 실제로 뭐 살을 뺀다거나 좀 그러려고 운동을 해볼까 했었던 친구들이 한 100kg 한 그렇지. 중반까지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음식 안 가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100kg 한 중반까지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100kg 중반도 사실은 그거의 2배가 더 돼야 이 사람 몸무게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네. 그러니까는 사실 저 정도 몸무게가 될 때까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몸무게가 270까지 늘었다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인 그렇지. 건데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뭐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네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제대로 해봐야지 뭐 이렇게 뭐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새 사람이 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사실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이제 뭐 또 여러 문제가 있었지 또 그 전 애인의 죽음과 뭐 또 이런 게 그래서 그치 근데 이제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사실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 네, 뭐 흔하진 않아서. 어.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저렇게 안 됐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제 약간 그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들고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가끔 육체적인 한계 말고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하고 막 좀 근데 어쨌든 힘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최악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이상한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한계를 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한계로 표현이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 뭔가 이 전에 화란에서도 그 주인공도 뭔가 정신적인 한계를 넘으니까는 그렇지. 뭔가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게 네.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뭔가 어쨌든 한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알 수 있지 뭐. 그치. 네, 뭐 타인이 얼갈보 해봤자. 그치. 또 주인공 참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이미 이 사람이 약간 시한부 같이 위험한 상태고. 그치. 그러니까 언제 가도 모를. 네. 난 이 안타까운 왜 길을 쓰고 병원을 안 가? 근데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이랄까. 그래도 아니 병원을 가서 어떻게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영화 내에서 이 사람이 낫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아, 없어. 그런 그냥-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있다 죽을랜다 약간 뭐 네.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일단 겉으로 보기 이미 저거는 정상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이 네.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괜히 그 주인공이 뭐라도 하나 뭐 과자라도 하나 먹으면은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난 계속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막 냉장고를 열거나 뭐 그 식탁에 있는 막 그런 거를 그게 막 집을 때마다 제발 그러지 마 약간 그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게 분노의 피자 먹방을 이제 해버리니까 건강 적신호 공포 그치. 이제 그 느껴져서 그날 그렇게 막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자기 얼굴 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간 줌처럼 이렇게 화상 이제 그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캠을 켜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반응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화면 보면 이제 어떤 학생은 약간 조금 이제 저게 뭐야 약간 그런 거 어떤 약간 좀 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소와 조롱과 약간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그 놀라는 얼굴 아니면 표정 관리하려는 막 다양한 이제 그 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자기 얼굴 모습 보여준 다음에 그 노트북을 아예 던져가지고 이제 부숴버리는 이제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자기를 이제 계속 숨기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안 숨겨도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고 실력이 있는 교수라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뭔가 이렇게 공감을 얻고 수업도 여태까지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뭔가 교수라면 약간 이럴 것이다라는 그거에 이제 벗어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자격지심 같은 걸로 이제 의뢰 약간 좀 본인이 움츠려드는 약간 그런 거라서 가렸는데 마지막에는 약간 좀 이판사판 느낌으로 이제 키긴 컸단 말이에요. 그 먹방 한 다음에 이럴 거면 그러니까는 사실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자 배달부 때처럼 뭔가 본인이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날 괴물로 생각하고 있지 약간 그러면 내 정체를 밝혀주지 난 이런 인간이야 하고 이제 딱 켰는데 사실은 거기 학생들은 뭐 약간 놀라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렇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까발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뒤에 숨기기 싫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반반의 뭔가 이제 폭발한 거 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는 거짓되게 살기 싫다 연기하기 싫다 뭐 이런 거가 이제 합쳐진 건데 그 장면이 참 저는 이제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극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꼭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또 그리고 왜냐면 그 분노의 먹방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욕 메일을 보냈잖아. 맞아요. 엿 같은 에세이 집어치워 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잖아. 갑자기 따지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교수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막 단체로 그 장면 근데 그래서 공포스러운 거 갑자기 막 막말하면서 막 먹으면서 그 노트북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는 주인공 미쳐버렸구나. 저는 약간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결벽증 같은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기름 묻은 손으로 이렇게 타자 치는데 맞아 나도 그래서 닦아야 되는데 저기 좀 약간 손이라도 딱 붙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 노트북 저 더러워져서 어떡하나. 그러니까는 뭐 저는 이렇게 엄청 깨끗한 그것도 아닌데도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는 저거는 좀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여러모로 공포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또 여기서 이혼한 또 아내랑 이렇게 그 장면 나오는데 근데 또 그 장면 보면 또 이혼한 아내랑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뭐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또 아니야. 또. 왜냐하면은 아내랑 이혼한 게 이제 아내가 싫고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보니까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자기의 그 성적 정체성을 지향성을 내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여자랑 결혼해서 딸도 낳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 와이프가 친구처럼 이렇게 좀 잘 저거 하고 있는 또 막상 의외로 딸 때문에 와서 이제 한 거는 처음에 분위기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하는 거 보면은 또 이 아내도 딱히 이 남편을 막 그렇게 전 남편을 막 그렇게 막 뭐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야 또.
그래서 오히려 되게 딱하게 느껴져. 왜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든 거야 막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게 약간 이 관객들의 심정하고 비슷한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고 착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 절망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망쳐버리는 망쳐서 거니까. 이제 내몰아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아 진짜 이 사람 보면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네. 그래서 참 아니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고 진짜로 뭐 문제가 있고 막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네. 안 그런 그래도 정상 범죄에 들어있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끝까지 간 데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그 상황이 올 때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쨌든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본인 스스로 그걸 못 느끼니까 네, 그렇죠. 물론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은 주변에 누구도 안 들어오고 뭐 부모도 그렇지. 친구도 아무도 없고 네. 세상에 이제 혼자 있는 느낌이 오는 건 알기는 알지만은 사실은 뭐 저도 옛날에 이제 그래 본 적도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돌아보면 그래도 주변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은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깨닫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몰랐었기 네. 때문에 계속. 그런 이제 한계의 상황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 되고 있죠, 되게. 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숨어 버리고 계속 또 먹는 걸로 푸는데 그러면 계속 점점 이제 비만이 되고 네. 하지만 또 그 굴레를 끊을 수는 없고 계속 그냥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비만이 안 생기지만 우리나라 이제 술로 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네. 뭐 이거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다면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알코올 않았을까. 예. 이제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사실은 이 싸가지 없는 딸내미가 딸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상태도 안 좋은 아버지를 저렇게 그 괴롭게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그 마지막쯤에는 이제 그냥 딸도 뭐 그렇게까지도 100%의 아기가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그 보행기를 치워버리면서 이제 스스로 걸으라고 네. 여기까지 오라고 막 이제 딸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장면도 이제 뭔가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싶은 그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의 의지로 그렇죠. 예, 마지막에는 음. 뭔가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뭔가 딸이 이거를 괴롭히는 느낌이 아니라 자 더 힘내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빨리 나 있는 데까지 걸어와요 해가지고 네. 하고 뭔가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발만 나와서 마치 정말 그러니까 난다고 했는데 붕 뜨는 네. 느낌으로 하면서 딱 영화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버드맨이 생각나고 버드맨도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 마이클 키튼이 초대 배트맨. 네. 그 배트맨하고 전혀 다른 맨인데 어쨌든 그 굉장히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 번씩 봐주면은 네. 요 영화랑 같이 보면은 뭔가 공통점을 약간 세트로 네. 볼 수 있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버드맨도 약간 마이클 키튼 그 실제 배우의 얘기가 투영돼 있거든. 그치. 애초에 그 버드맨 스토리 자체가 과거 옛날에 잘 나가던 약간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배우였던 그치. 배우가 그 뒤로 한물 가가지고 너무 딱 그 마이클 키튼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키튼 배트맨 설정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본인 그러니까. 얘기 같은데? 과거 라는 생각이. 배트맨으로 빵 떴지만 그 뒤는 사실 좀 애매했던 뭐 그 커리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약간 그 배우 본인 얘기. 약간 좀 자전적인 네.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 사실 버드맨이 그냥 배트맨이야 그냥 사실 그쵸. 그렇게 봐도 충분히 뭐 네.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뭔가 그 마지막에 자신의 번뇌를 떨쳐버리는 식으로 해서 그 나는 걸 보진 않지만 뭔가 그 마지막에 엠마 스톤의 그 표정을 봤을 때 아, 왠지 뭔가 날아갔나? 약간 네, 그 느낌을 맞아요. 주기 때문에 네. 이 영화도 마지막에 그 발만 나한테 딱 그렇게 사실은 이 무거운 무게가 절대 뜰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딱 표현된 거는 아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 실제 날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징적으로 맞아요. 네, 의미적으로 그냥 아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의 모든 그 번뇌를 떨쳐버리고 뭔가 평화를 얻었나 네, 맞아요. 그 모든 걸 후루 떨쳐버렸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대충 예상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진짜 이미 잘 됐는데 엄청나게 잘 된 거지. 네, 사실 뭐 미라 그렇게
대단했지. 어마어마했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만큼 잘 된 게 오히려 독이 된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그런 스토리가 또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공이 독이 된 케이스가 네, 꽤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 그 브랜든 프레이저 그 실제 얘기 들을 때 또 약간 제가 되게 좀 개인적으로 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몇 년 전에 미라 신작 나왔잖아. 근데 그게 톰 크루저잖아 주연이. 사실 또 그거를 바라보는 이 브랜든의 또 심정이 저 원래 내가 주인공인데 톰 크루즈가 뭐 그래 뭐 내가 톰 크루즈에 뭐 당해낼 수 없는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그게 좀 그런 거야 되게 짠한 거야 되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톰 크루즈는 자기 관리의 대명사라. 네. 근데 브랜드는 어쨌든 영화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근데 또 저 더더욱이 그 배우로서의 또 자기 그 프라이드와 또 있는 건데 그 신작에 나오는데 자기는 뭐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톰 크루즈 딱 해버리니까 자기도 또 좀 그 옛날 원조 배우로서 그쵸. 좀 네. 얼마나 그게 좀 기분이 그랬을까 되게 좀 그게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도 아니고 그 미라인데 그렇죠. 뭐 다른 영화면야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약간 또 톰 크루즈란 존재가 또 너무 거대한 존재니까 그치. 또 뭔가 질투하고 질시하기에는 또 내가 나랑 급이 좀 너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근데 톰 크루즈 좀 그런데 그 귀신은 너무 그게 좀 슬픈 거야. 내가 그 상상만 해봐도 되게 그렇죠.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 영화가 되게 작품성도 인정받고 되게 정말 다시 뭔가 좀 브랜든의 어떤 부활의 신호탄 같은 어쨌든 충분히 사람들한테 좀 호응을 얻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는 얘기가 이제 좀 소소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다루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생각보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이나믹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내 일상하고 이제 겹쳐서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런 이제 약간 극한의 상황에 갈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 상황에 몰렸으면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약간 간접 대리 체험을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그런 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진짜 저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해나 이렇게 좀 뭔가 이해심이 너그러워지는 좀 이런 좀 넓어지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인간인데 인간의 또 인간이란 뭔가 삶이란 무엇인가 사는 건 뭔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그 작품 안에서의 면면도 있고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보고 나면 굉장히 뭔가 좀 이것도 여운이 길게 남지.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이제 브랜든 프레이저의 약간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입에 오르 내렸는데 보고 나면은 단순히 그냥 브랜든 프레이저 뭐 그런 자전적인 얘기로만 봐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좀 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나의 삶과 이렇게 뭐 대비해서 보면 더더욱 느껴지는 게 많았었던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작품이죠. 그래서 보고 나면은 대부분 작품들이 이제 여러 장르의 그 영화들이 있잖아요. 보고 이제 진짜로 한번 빵 웃고 야 재밌었어 이런 것들 아니면 진짜로 시원하게 부숴주고 스트레스 다 날렸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아까 그 버드맨과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삶이란 뭔가 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뭐 어쨌든 내 삶과 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여운이 있는 아까 사실 뭐 화랑 같은 작품도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작품도 그 브랜든과 이제 감독의 이제 진짜 상성이 좋아가지고 시너지가 좋아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봐서 손해 볼 게 없지 이거는. 인간극장이죠 인간극장. 브랜든 프레이저 인간극장이네. 이것도 인간극장이야. 화란도 인간극장이고 이것도 인간극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타인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영화를 보면서 네. 또 뭐 각자가 이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보면서 적게 먹자 다이어트를 하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다른 선택을 안 하고 뭐 마약이나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이 사람의 스트레스 풀 곳은 오직 먹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근데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었어. 그치 그 저상이 된 건데 그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했나 거기서도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것도 우리 해야 되는데 뭔가 어쨌든 그 알코올 중독자로서 무슨 개가천선하거나 그런 네, 모습이 그딴 거 전혀 없죠. 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사실 라스베가스 그것도 되게 그렇다고 뭐 주인공이 막 한심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슬프죠 그냥 네, 뭐, 슬프고 짠하고 그치 뭐 이 영화랑 다르긴 한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참 저는 그 옛날에는 제 입장 그러니까 나의 삶에 걸어왔었던 그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타인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뭔가 시간이 가고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옅어지더라고. 그렇지. 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면 나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네. 생각의 폭이 그래도 조금 넓어지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참 명작이기 때문에 음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Why do you suddenly need to see her so bad? Why now? Liz. I'm worried that she's forgotten what an amazing person she is. I need to know that she's gonna have a decent life where she cares about people and that she's gonna be okay.